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바빠서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냐, 영상을 찍고 있냐, 빨리 가서 자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너무 그 인사를 안 드리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사실 같이 투자를 해보자고 한 요 시점에서 좀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실 지금 업무가 끝났어요. 예, 지금 업무가 끝났는데 너무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좀 그래서 짧게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제가 바쁜 날로부터 한 3일 조정을 지금 하고 있죠. 코스닥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좀 보세요. 기존에 차트를 보시면 여기 최근에 기준으로 이제 900선에서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 세 번째 조정이고요. 예,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바쁘기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기존에는 이렇게 파랗게 긴 봉을 이제 형성할 거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는 현금성을 좀, 저희 채널을 좀 다 듣고 계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실 텐데, 현금을 갖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같은, 그러니까 제가 한 3, 4일 전에 마지막은 현금을 굳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조정이 오면, 이제는 조정이 오면 이렇게 봉으로 왔다가 이렇게 길게 나왔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조정을 심하게 누군가 줬다가, 그죠? 줬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밀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트로 그리면 아침에 장이 시작해요. 그럼 누가 쭉 밀어. 그런 다음에 다시, 요게 차트의 시작점이니까 시작점으로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면 무슨 모양이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T자 모양이 이루어지죠. 예, 근데 만약에 올라오다가 시작점하고 밑에 있으면 어떤 모양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박스가 되고 이렇게 되죠.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점에서 하락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똑같이 시작점하고 종료점이 같이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이루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아이고,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돼 다시 오기 시작하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이제 보합이라고 하죠. 뭐 약간 이제 은어 같이 전문용어로 도찌 캔들이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좀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렇게 얇게 끝나는 걸 도찌 캔들이라고 하고, 근데 지금은 사실 다 그런 모습은 아니죠. 지금은 어떤 거냐면 다 바닥까지 이렇게 왔다가 위에 올려진, 그죠? 파란색, 지금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까지 하락시키고 싶지 않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개인이다. 그죠? 개인이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관은 당연히 연일 팔고 있고요. 기관은 당연히 연일 팔겠죠. 그죠? 예, 연초부터 이렇게 팔고 있는데, 근데 기관도 이제는 뭐 펀드도 환매도 다 되고, 뭐 자금이 점점 이제 직접 투자로 빠지고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펀드로 다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ETF나 또는 패시브 자금을 이제 사야 될 때가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떡하냐?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 개인은 지금 오늘도 아주, 저는 오늘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오늘도 신호 드렸는데, 하락했을 때 좋은 종목들 밑에 사시고 줍줍하시고 여기 요 정도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국금융지주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키움이나 이런 증권구 관련주 관련해서 조정이 있었죠. 예, 키움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조정이 있었죠. 예,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더 샀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그냥 위험하지 않는 거죠. 위험하지 않게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우리 6번 샀으니까 나머지 4번 사면 됩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좀 왜 이래? 보면 일단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나쁘지 않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위험 지수라고 했죠.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박스 장세라는 건 불확실성이 없이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모든 건 주식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외환은 똑같이 1,100원 이하로 해서 똑같죠? 그죠?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오늘은 똑같아요. 어차피 바이든 정부에서는 1,150원 이상을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달러를 일단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찍어놓은 걸 배출하려면 밖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달러가 많이 밖에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달러 대비 우리가 원달러 원화 강세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가 좋아서 원화 강세가 아니라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원화 강세예요. 예, 참고하세요. 물론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자, 오늘은 증시 동향은 안 볼 거고 그 좀 잠깐 참고삼아 제가 언제 또 영상을 찍을지 모르니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리가 증시 달력에서 지금 4분기 실적은요 12월 기준으로 90일을 그 시간을 줘요. 그래서 3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2월 한 중순쯤 되면은 실적이 대부분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월 중순까지는 아마 장이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오더라도 뭐 잠깐 살짝 출렁이는 거죠. 살짝 출렁이는 거죠. 이렇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난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조정이 와봐야 별로 조정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비중은 그럼 언제부터 줄일 거냐? 저는 2월 중순 음, 설 되기 전에 비중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땐 좀 비중을 좀 줄여서 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공매도가 있죠. 네, 첫 번째는 공매도 부활하니까 어쨌든 출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가 내년 2020년 4월 실적 발표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중소형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억지로 올라온 회사도 있을 거고 또는 감사 부적절 뭐 이런 관리 종목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피해 가야죠. 그게 언제 나오냐? 아마 3월 초부터 나올 거예요. 3월 초부터 나오면 그 전부터 주가가 안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언제냐? 2월 한 중순부터 슬슬 입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서 할 거고 또 물론 설 명절 또 되면서 또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2월 달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냐? 죄송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코스피는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왜 그러면 2월은 갈 거라고 생각하냐? 2월 지금 코스피를 좀 볼게요. 힌트는 코스피에 있어요. 코스피가 사실은 조정을 오고 있는데 지금 얘가 3천을 찍었어요. 3천이라는 시기는 참 되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조정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갈 줄 알았더니 3천을 뚫고 얘는 3천을 뚫고 조정을 받은 거고 예? 코스닥은 이제 1000을 못 뚫고 이제 조정을 받은 거예요. 5포인트 남겨놓고 조정을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뭐냐면 얘가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지금 코스닥이 원래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갑자기 대형주 중심으로 뭐 LG전자 상한가, 현대전자동차 상한가가 22%, 삼성전자 뭐 7, 8%, SK 뭐 이렇게 갔죠. 저는 이렇게만 가는 게 사실 되게 꿈만 같아요. 이렇게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저는 오히려 주식이 호황인 것보다 이렇게 대형주가 하루에 상한가 가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조금 자금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사실 지수는 엄청 올랐는데 여러분들 계좌 따뜻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때 기준으로 그냥 그래요. 근데 대형주는 엄청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가 갈 줄 알고 엄청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제 종목 제 채널 듣고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정말 시간을 오래 갖고 있으셔야죠. 예, 그런 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시간 오래 갖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대형주 있으신 분들만 했다 뭐 이런 거고.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그럼 대형주 있은 다음에 코스닥 얘기를 왜 하냐? 이제 대형주가 차익 실현이 나올 거예요. 사실 그게 언제 나왔냐? 어제 오늘 나온 거죠.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면서 코스닥도 지금 더 조정이 받았죠. 코스닥이 더 밀렸잖아요. 그죠? 밀렸다 다시 올라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제
대형주는 가기 쉽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자금 또 모아야 돼. 얘네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다 하더라도 대형주를 움직인다는 건 얘네도 큰 결단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특히 대형주라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 돈이 안 들거든요. 상한가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돈 엄청 몰려야 되고 개미도 많이 되고 뭐 어쨌든 슈퍼사이클에 뭐 등등등 뭐 해가지고 뭐 진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는 상한가 금방금방 가거든요.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래서 해먹기 좋거든요. 예. 어차피 돈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코스피가 수익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차익 실현한 돈을 가지고 어디로 오냐? 코스닥으로 와요. 떠나지 않습니다. 예. 코스닥으로 와요. 와서 뭐 할 거냐? 반도체 하면 반도체 소부장을 사고, 예. 그 5G면 5G 대형주 샀다가 이제 소부장으로 또 가고, 2차전지도 2차전지에 가려면 대형주에 따라 소부장으로 가고, 아니면 또 다른 주로 가고 이렇게 순환해요, 순환해요. 예, 오늘 뭐 사실 포장 관련된 주가 막 갑자기 갔죠. 그 얘기는 뭐 사실 눈 오고 뭐 그죠? 뭐 택배가 밀려가지고 오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 약간 테마성으로 간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내일 저기 뭐지? 좀 있으면 백신 배송한다. 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백신 배송 관련 뭐 일신바이오나 그죠? 대한과학 이런 것들 가려고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종쪽 관련 세온 메디칼 이런 거가 좀 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사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테마들이 순환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테마들이 잘 가는 이유는 지수가 조정받을 때 종목이 이상한 종목들이 간다는 거예요. 테마를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지도 말고 뭐 팔지도 말고 이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저점에서 오늘 사실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 좋잖아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 잠깐 볼까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 네, 어제 얼마까지 갔어요? 그죠? 82,500원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뭐 지금 뭐 대비 10몇 프로 떨어진 거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온 게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기관이 다 팔으셨잖아요. 뭐 기관이 다 팔았겠죠. 차익 실현했겠죠. 예, 근데 기관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 팔았어요. 키움증권도 팔았어요. 키움증권도 팔았어요. 증권사 다 파는 거지 뭐. 예, 키움증권이니? 네, 키움증권도. 키움증권 안 팔았네. 어쨌든 뭐 조정 왔죠. 예, 조정했어요. 얘는 안 팔았지만 조정 왔죠. 그죠? 그래서 키움증권 할 걸 그럴 수 되겠네요. 예. 어쨌든 한국주주죠. 예. 기관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좀 했고 당분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또 좋은 찬스가 오면 또 매수해 볼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 오늘 급하게 해서 뭐 대단하다 뭐 이러지 마시고 한 번에 안 갑니다. 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국 금융주주를 다시 지금 사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종목이 항상 이렇게 간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라.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피나텍도 마찬가지. 오늘 뭐 조정이 엄청 왔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어차피 결국은 이렇게 재료 수시 21선 위에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텔콘 이런 거. 텔콘 그때 손절 사인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텔콘은 많이 사셨다고 하는 부분 좀 죄송하고요. 근데 이것도 조만간 갈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는 뭐 문제 있는 종목 없죠. 동구 SNC도 사실은 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엔 또 갈 것 같아요. 얘는 안 갈 수가 없죠. 풍력 관련해서 그린리딜, 옴니, 누리텔레콤 이런 건 안 갈 수 없죠. 이노메트리도 보면 이노메트리도 오늘 기관 사신 거 보세요. 예. 웨이는 팔았지만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짧게 보겠습니다. 예, 짧게 볼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월 이제 실적 시즌까지는 좋은 종목들, 실적 관련된 주식들 갈 것 같고, 대형주 반도체주가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올 거고요. 코스닥으로 옮겨오면 다시 이제 소부장, 반도체는 소부장, 뭐 5G에는 뭐 안중기 뭐 다음 종목들, 저희는 머큐리를 보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수급 들어올 때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찍도록 하고요. 너무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야근하고 이제 끝났어요. 예, 안 올리고 그냥 잘까 하다가 혹시나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주쭈비 기다리는 분 계실까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영상을 어쨌든 최대한 시황이라도 올려보려고 하는데 잘 못 올려서 좀 죄송하고요.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